안녕하세요. 네, 슬림고의 정은상 마스터입니다. 11시네요. 오늘도 출첵을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첵 진행 전에 지금 앞쪽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 이번 달에도 많은 바코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코디 강의에 오셔서, 현장에 오셔서 얻어가실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꼭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당장 이번 주에는 지금 당장 오늘 전주에서 바코디가 2시에 예정되어 있고 아마 마포구청에서는 11시부터 지금 바코디가 진행되고 있겠죠. 그거 외에도 이번 주 목요일 광양에 바코디가 있고요. 그다음 금요일에도 다산에서 바코디 강의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잘 스케줄을 확인하셔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 많이 참석을 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바로 한번 바코디 강의가 아니라 출첵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신에 대한 셀프 체형 검사법이에요. 지금 18가지 항목들이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이것들을 셀프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한번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본인이 평소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항목이 어떤 항목들인지 잘 체크를 하셨다가, 제가 알려드린 그런 방법들로 본인의 체형들을 한번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리밍고에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입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더더욱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 이미 나는 입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오늘 항목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조금 더 내가 체형적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셨다가 바른 자세를 만드는 과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거북목 셀프 검사법이에요. 거북목을 셀프로 검사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본인의 측면 자세가 필요해요. 측면 자세. 옆으로 서 있는 자세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나 많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면, 앉아 있을 때, 정면을 바라보고 편안하게 앉아 있을 때나, 정면을 바라보고 편안하게 서 있을 때에 본인의 측면 자세, 삼각대 같은 걸 이용해서 셀카로 모드로 찍는다든지 또는 뭐 카메라를 옆으로 두고 본인 정면을 향한 상태에서 본인의 측면 자세를 찍으셔도 되고요. 또는 다른 사람 좀 찍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또는 거울 옆에 서서 또는 거울 옆에 앉아서 거울을 찍으셔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찍으셨을 때 이렇게 어깨의 중심선, 검정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어깨 테두리의 중심 또는 우리 어깨 그 재봉선 있죠. 어깨 재봉선 쪽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서 내 귓구멍이 어느 정도의 위치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거북목 상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의 측면 자세에서 어깨 중심선을 기준으로 귓구멍이 2.5cm 이상 나가 있다라고 하면 거북목이 진행 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5cm 이상 나가 있다라고 하면 거북목이 굉장히 많이 심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측면 사진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거는 가까운 슬리밍고 스테이션이나 매장을 방문하셔서 체형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 사진을 찍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신이 나오셔도 되고 또는 상체만 나오셔도 돼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서서 찍으셔도 되고 또는 앉아 있는 시간이 난 너무 많아라고 하면 앉아 있는 자세를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아요.
또 서 있을 때는 거북목이 아니지만 앉아 있을 때는 굉장히 거북목이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또는 둘 다 검사해 본 게 본인의 평상시 체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사진상으로는 제가 빨간색 점으로 표시를 해놨죠. 어깨 중심선 빨간색 점에서 본인의 귓구멍이 앞으로 얼마만큼 밀려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저분은 굉장히 귓구멍이 앞쪽에 위치해 있죠. 5cm가 아니라 거의 한 12cm 정도, 15cm 정도 이렇게 앞으로 밀려나가 있어요. 저런 분들은 굉장히 심한 거북목 자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도 다양한 목 상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완전히 목 커브가 심한 거북목일 수도 있고 또는 일자목 또는 리버스 커브인 상태로 이렇게 거북목 상태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자세 외에도 이렇게 거북목 자세가 있으시면서 목이 엄청 굳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북목이 있으면서 목은 아직 덜 굳어 있는 분도 있고 거북목이 있으면서 목이 굉장히 굳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목이 굳어 있는지 안 굳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 고개를 그냥 좌로 우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예를 들어 한쪽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반대쪽 얼굴이 보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돌리셨을 때 반대쪽 정면에서 반대쪽 얼굴이 보이면 안 돼요. 근데 목이 많이 굳어 계신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돌렸을 때 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쪽 얼굴이 보여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 돌아가야 되지만 목이 안 돌아가면 이렇게 반대쪽 얼굴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셀카로 한번 찍어 보시고 내 얼굴이 정면에서 봤을 때 고개를 돌렸을 때 반대쪽 얼굴면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반대쪽 얼굴면이 보인다면 내 목이 좀 굳어 있어서 고개가 좀 덜 돌아가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북목 자세가 있으면서 고개까지 덜 돌아간다라고 하면 거북목이 있으면서 내 목이 굉장히 많이 굳어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목이 있으면서 고개가 덜 돌아가면서 목이 많이 굳어 있다라고 하면 빨리 뭔가 이 거북목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얼굴 기울기를 셀프로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이것 또한 본인의 정면 사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울을 찍으셔도 되고요. 아주 편안하게 정면을 본 상태에서 또는 셀카 모드로 아주 편안하게 정면을 응시하신 상태에서 셀카 모드로 촬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촬영하신 상태에서 본인의 얼굴의 기울어짐을 한번 판단해 볼 건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 목이 정면인지 머리와 얼굴이 비대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양쪽 눈썹의 높이 차이라든지 또는 양쪽 눈의 높이 차이라든지 또는 양쪽 귓볼의 높이 차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귓볼의 높이가 다르겠죠. 눈의 높이도 다를 거고요. 또는 입꼬리의 높이 차이 또는 콧대의 기울기 등을 통해서 내 머리목이 기울어져 있구나. 흔히 누군가는 이 기울어진 거를 안면 비대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안면 비대칭 또는 머리목의 이런 기울어짐 같은 것들을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양쪽 귓볼의 높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썩소를 이렇게 짚고 있다라고 치면 양쪽 입꼬리 높이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귓볼, 우리가 귀를 이렇게 셀프로 움직이기는 힘들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가장 좀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양쪽 귓볼의 높이가 대칭적인지를 판단해 보시고 본인의 머리목이 기울어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어깨 비대칭입니다. 어깨 비대칭이라고 하면 어깨에 높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본인의 정면 자세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쪽에 한 네 분 정도의 예시 사진이 있는데요. 이분들 또한 어느 쪽 어깨가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는지 대충 보시면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하시겠죠. 특히 이 세 분의 어깨 높이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전공하지 않은 누군가가 봐도 어깨의 높이 차이가 좀 존재하는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깨가 무조건 올라간 쪽이 나빠진 건 아니에요. 어깨가 내려간 쪽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깨가 올라간 쪽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예. 올라가서 나빠질 수도 있고 내려가서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 어깨 비대칭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깨의 높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좌우 쪽이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난다라고 쳤을 때 어깨의 높이 차이가 난다라고 쳤을 때 올라간 쪽이 문제인지 또는 이쪽이 내려가서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쇄골의 높이예요. 쇄골의 높이.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치면 2번에 있는 이 사람이 아주 정상적인 어깨의 높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의 수평에 가까워야 돼요. 쇄골의 그 높이가 거의 수평에 가까워야 되지만 1번에 있는 분은 보면 쇄골의 끝단이 좀 처져 있죠. 이건 처진 어깨예요. 처진 어깨. 그리고 3번의 분을 보시면 어깨의 끝단이 좀 올라가 있죠. 한 10도 내지 15도 정도 살짝 올라가 있는 거는 괜찮지만 그 이상 쇄골이 끝단이 올라가 있다 치면 그쪽 어깨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정상치보다 더 올라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깨가 이렇게 좌우의 높이 차이가 난다라고 쳤을 때, 과연 내 어깨는 이쪽이 올라간 쪽이 문제인지 이쪽이 처져서 문제인지를 판단할 때는 쇄골의 높이가 수평에 가까운지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수평에 가까운 어깨 쪽이 정상이고 어깨 끝단이 올라가 있으면 10도, 15도보다 더 올라가 있으면 올라간 쪽이 문제고 또는 수평행보다 더 처져 있다라고 치면 처져 있는 어깨 쪽이 문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운드 숄더에 대한 검사법도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 라운드 숄더라고 하면 저희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쳤을 때 정면을 바라보시고 팔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신 상태에서 사진 한번 찍어 봅시다라고 하면 엄지와 검지면이 정면을 바라보셔야 돼요. 엄지와 검지면이. 근데 4번으로 가면 갈수록 손등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 어깨가 말리면서 손이 말려 들어가는 라운드 숄더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면을 보고 아주 자연스럽게 서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나는 손등이 정면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 라운드 숄더를 내가 조금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해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운드 숄더가 있으면서 어깨가 라운드 숄더인 상태로 많이 굳어 있는지 굳어 있지 않은지를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손을 뒤통수에 갖다 대시고 팔꿈치를 이렇게 벌리셨을 때 왼쪽에 보이시는 저 사진처럼 본인의 그 머리목의 측면이 아주 잘 보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다 벌어지지 않으면 팔꿈치에 가려져서 본인의 옆모습이 잘 보일 수 없게 되겠죠. 잘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인이 라운드 숄더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어깨가 좀 굳어 있구나. 라운드 숄더 상태로 굳어진 상태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셀프로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손을 뒤통수에 두고 팔꿈치를 벌렸을 때 스스로는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정면을 향하고 있을 때 본인의 주변시에 본인의 팔꿈치가 보이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는 정면을 보고 있지만 팔꿈치가 주변시로 인해서 좀 보이겠죠. 그렇다라고 치면 내 팔꿈치가 좀 덜 벌어지는구나.
내가 라운드 숄더 상태로 좀 굳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검사법, 굳어 있는지에 대한 검사법으로 벽에 대고 서 보시는 거예요. 엉덩이 등 뒤통수를 벽에 대고 서서 팔꿈치와 손등이 자연스럽게 닿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자세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팔꿈치와 손등이 닿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내 어깨는 좀 덜 굽어 있구나. 근데 팔꿈치는 닿는데 손등이 안 닿는다라고 하시면 또는 어깨를 이렇게 올려야만 겨우 닿는다라고 하시면 내 어깨가 라운드 숄더 상태로 좀 굳어 있구나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분 등에 대한 검사법을 한번 보실 거예요. 지금 여러 이런 사진들이 있죠. 예시 사진들 중에 특히 등이 굽어 있는 것 같은 분들이 몇몇 분이 보이실 겁니다. 특히 1번 분이라든지 또는 3번 분, 그다음 4번 분의 등이 좀 많이 굽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측면 자세를 한번 보셨을 때. 그래서 이런 구분 등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검사법 또한 이렇게 본인의 손가락을 골반과 옆구리에 딱 놓았을 때, 골반과 옆구리에 이렇게 놓았을 때 두 손가락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셔야 돼요. 갈비뼈와 골반 사이의 공간이 두 손가락 이상 되셔야 됩니다. 하지만 등이 많이 굽어 있다라고 하면 손가락이 들어갈 공간이 점점점 좁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등이 굽어 있구나, 갈비뼈와 골반이 거의 만나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벽을 이용해서도 구분 등을 검사하실 수가 있어요. 뒤꿈치는 살짝 떨어뜨린 상태에서 한 2cm 내지 5cm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 엉덩이 등 뒤통수를 아주 자연스럽게 벽에 붙이실 수 있다. 자연스럽게 벽에 붙이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체형을 가지신 건데 엉덩이 등은 닿지만 뒤통수가 닿지 않는다. 또는 뒤통수가 닿더라도 뒤통수가 닿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수리 부분이 턱을 들어서 정수리 부분이 닿는 그런 반칙으로 닿게 만든다라고 하면 내 등이 좀 많이 굽어 있구나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벽서기 검사를 예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정상적이다라고 하면 엉덩이 등 뒤통수를 아주 자연스럽게 붙이실 수 있는 반면에 잠시만요. 자연스럽게 붙이실 수 있는 반면에 구분등이 있는 사람, 제일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저분은 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구분등이 좀 심해 보이죠. 저분 같은 경우에는 뒤통수가 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 여섯 번째로 확인해 볼 거에 요추 과전만이에요. 요추 과전만 자세를 어떻게 검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벽서기 검사로 아실 수 있습니다. 어, 이분도 똑같이 아까 우리 구분등 검사했을 때처럼 똑같은 검사법이에요. 똑같은 검사를 실시했을 때 요추가 과전만 되어 있는, 배를 내밀고 요추 과전만이 있는 사람은 엉덩이 등 뒤통수를 붙였을 때 허리에 그 공간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면 본인의 손바닥 하나가 딱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셔야 되는데 요추 과전만이 있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이 지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죠. 이런 것처럼 손바닥 하나보다 더 많은 공간이 형성되시는 분들은 내가 허리를 좀 꺾고 있구나. 배를 앞으로 좀 내미는 그런 요추 과전만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요추가 과전만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요추의 그런 전만 자세가 너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허리가 살짝 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추 과전만 자세와는 반대겠죠. 허리 사이에 손바닥 하나 정도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겠죠. 네. 엉덩이 등 뒤통수를 붙이고 벽 대고 섰을 때 허리에 공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허리에 내 전만 자세, 허리가 살짝 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휘어짐이 아예 없어져 있구나라고 판단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골반의 비대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죠. 정면 사진 또는 후면 사진 상에서 본인의 골반의 높이 변화가 있는지, 좌우 골반의 높이가 좀 다른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 분들처럼 특히 뭐 바지 라인이라든지 속옷 라인 등을 여러 번 수차례 비교해 봤을 때 한쪽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의 골반의 높이 차이가 좀 나는구나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뭐 다른 일상생활 생활에서 검사해 볼 수 있는 게, 뭐, 치마나 바지가 한쪽으로 돌아간다든지, 한쪽 바지만 계속 닳는다든지 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골반의 높이, 좌우 골반 높이 차이가 좀 존재하는구나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골반의 높이 차이 외에도 내가 골반을 앞으로 툭 내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골반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 있는 자세, 서 있는 측면 자세 상에서 외측 복숭아뼈를 기준으로 그어 올린 수직선, 이 빨간색 수직선이 외측 복숭아뼈를 기준으로 그어 올린 수직선이에요. 이 수직선 상 안에 제일 왼쪽에 보이는 저 남자분, 외국 남자분처럼 골반의 중심, 골반의 측면 중심, 고관절의 측면 중심, 저 주황색 포인트가 이 빨간 선상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골반을 좀 내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의 중심이, 골반의 측면 중심이 빨간 선상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빨간 선보다 훨씬 더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서 있을 때 골반을 앞으로 좀 내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 정면 또는 후면에서 골반을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내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골반을 오른쪽 또는 왼쪽.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서 있는 자세, 발을 붙이고 서 있는 자세 말고 편안하게 서 있는 자세에서 양발 사이에 이런 수직선을 쭉 그어 올려요. 예, 양발 사이에 수직선을 쭉 그어 올렸을 때 골반이 딱 중심에 위치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골반이 지금 제일 오른쪽에 예시 사진에서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을 이 고객분을 기준으로 골반을 오른쪽으로 내밀고 있죠. 골반이 오른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양발 사이 수직선상 안에 골반이 중심에 위치하는지 또는 오른쪽으로 내밀고 있는지 왼쪽에 내밀고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양발 사이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쭉 그어 올렸을 때 거의 골반은 중심에 위치하지만 상체가 이렇게 빠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상체가 빠져 있는 분들. 네. 양발 사이 중심선상 안에 골반은 위치하지만 뭔가 빠져 있는 듯 보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골반이 빠져 있는지 또는 상체가 기울어져 있는지를 잘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판단하실 그래서 골반이 빠져 있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을 거고 상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양발 사이에서 수직선을 쫙 그어 올리고 골반이 중심에 위치하는지 중심에 위치하지 않는지를 가지고 골반이 빠져 있는지 또는 골반은 정상적인데 상체가 기울어져 있는지를 판단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형태는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양상은 비슷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오른쪽으로 빠져 있는 거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의 예시 사진은 골반이 빠진 게 아니라 상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지만,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혹시나 이런 양상, 골반이 오른쪽으로 빠져 있든, 또는 상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든,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가까운 슬리핑고 매장이나 스테이션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오다리를 판단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다리인 경우에는 이때는 양발을 붙이고 서 보셔야 돼요.
양발을 붙이고 섰을 때 무릎과 무릎 사이, 오른쪽과 왼쪽의 무릎 사이 이 거리가 2.5 또는 뭐 어떤 책에 따라서는 3cm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알기 쉽게 3cm로 할게요. 이 무릎 사이 거리가 3cm 이상이 난다라고 치면 내가 오다리를 조금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반대로 X다리인 경우에요. 이건 좀 반대예요. O다리와 조금 기준만 좀 다른 게 이때는 무릎과 발을 한번 붙이고 서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릎과 발을 붙이고 서보려고 했을 때 무릎은 붙지만 O다리와는 반대로 무릎은 붙지만 발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이 붙지 않는데 이 거리가 3cm 이상 난다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X다리를 좀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3cm입니다. 3cm.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무릎을 측면에서 봤을 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제일 왼쪽에 보이는 저 무릎의 모양이 아주 정상적인 무릎의 측면 모양이죠. 근데 가운데 보이는 이 전반슬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무릎을 보시면 정상적인 무릎과는 좀 다르게 무릎이 세 다리처럼 좀 뒤로 꺾여 있죠. 뒤로 꺾여 있는 이런 무릎을 우리는 전반슬 변형이라고, 이건 비정상적인 변형입니다. 이것 또한 아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측면으로 편안하게 서 있는 자세에서 본인의 무릎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무릎의 변형이 이거예요. 뒤로 꺾여져 있는 무릎과는 좀 반대죠. 살짝 구부러져 있는 무릎의 변형들도 있어요. 이거는 특히 좀 노인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무릎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무릎보다 뒤로 꺾여 있는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5번 구부러진 무릎처럼 살짝 무릎이 좀 구부러진 상태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무릎의 변형 말고 발가락의 변형도 이제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 두 분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왼쪽에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체중심이 아주 정상적인 체중심 라인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계신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체중심이 앞쪽으로 발가락 쪽으로 엄청 많이 쏠려져 있어요. 체중심이 훨씬 더 앞쪽으로 치중되어져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다르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이런 체중심은 특히 뒤꿈치 쪽에서 훨씬 더 많은 무게 중심이 느껴지셔야 돼요. 한 70% 정도의 힘이 뒤꿈치 쪽에서 느껴지셔야 되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분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힘이 발 앞쪽에서 발가락 쪽에서 많은 체중심이 느껴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뒤꿈치 쪽이 아니라 훨씬 더 앞쪽에서 체중심이 느껴지게 되면 발가락 쪽에서 많은 체중을 받게 되면 이렇게 발가락이 휘어진다라는 거예요.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이런 무지 외반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발가락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생각보다 무지 외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의 엄지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건 발의 잘못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잘못 서 있는 체형 때문에 발가락이 휘어지는 경우가 많고, 많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잘못 서 있는 자세 때문이에요. 잘못 서 있으면 잘못 걸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자세와 잘못 서 있는 자세에서 움직이는 동작들 때문에 발가락이 휘어지기 때문에 이런 무지외반증 증상들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이걸 교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신 체형 검사를 실시해서 본인의 체형이 어떤 상태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좀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이런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외환증, 발이 앞쪽으로 체중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보시면 굳은 살이 발 앞쪽에 많이 생겨져 있어요. 1번처럼 1번 부위라든지 또는 2번 부위
또는 3번 부위, 그다음 4번으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엄지발가락 내측, 엄지발가락 내측으로 이렇게 굳은 살이 많이 생기신 분들은 이건 그냥 거의 100% 잘못 서 있는 자세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 있는 자세를 반드시 교정하실 수 있으셔야 이런 발의 변형들을 교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발가락의 이런 변형 외에도 우리가 발바닥의 변형도 있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평발, 발의 아치가 아예 없어져 있는 평발이고 가운데 보이시는 이 사진은 아치가 너무 높은 요족형 발이에요. 제일 오른쪽이 아치가 아주 적당한 정상 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 발의 형태, 발바닥의 형태가 내 아치의 형태가 정상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린팅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장비가 없으시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발을 물에 살짝 적신 상태에서 신문지 같은 거 위에 그냥 편안하게 섰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신문지에 물의 모양, 발바닥이 물에 젖은 그 모양이 남겠죠. 그 모양을 확인하셨을 때, 평발을 가지신 분들은 가운데 아치가 아예 없어져 있을 거예요. 반대로 요족형 발을 가지신 분들은 중간이 떠 있을 거예요. 발 앞쪽과 뒤쪽만 있고 가운데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을 거고요. 정상적인 발을 가지신 분들의 발바닥의 프린팅 모양은 가운데 양발 사이 가운데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아치 쪽이 잘 형성되어 있는 모양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물에 적신 상태에서 신문지 같은 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상태에서 발자국을 확인해 보시면 본인 발의 상태를 잘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도 이거는 또 따로 한번 빼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처럼 척추 측만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척추 측만증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검사를 한번 실시해 보시면 됩니다. 몸을 앞으로 숙였을 때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등의 높이가 차이가 난다든지 또는 오른쪽의 사진처럼 한쪽 방향으로 몸이 숙여진다든지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 팔만 보이고 오른쪽 팔은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몸을 숙일 때 왼쪽으로 숙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 등의 높이가 차이가 나죠? 등의 높이가 차이가 거는 이렇게 등뼈 쪽이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고 오른쪽 사진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몸이 숙여진다라고 하면 허리나 골반이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넘버링을 좀 잘못했네요. 네, 넘버링을 조금 잘못했네요. 네. 어쨌든 이 18가지 체형 검사법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좀 빠르지만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려 봤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강의했던 내용들을 잘 편집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링크를 또 보내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기에 본인한테 해당되었던 사항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그 영상들을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보시면서 셀프로 한번 잘 검사해 보시고 검사했을 때 문제점이 여기저기에 발생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반드시 본인이 참석할 수 있는 오프라인 바코디 강의에 참석하셔서 본인의 이런 궁금증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을 마스터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적절한 이런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바톤을 엄태호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명강의해 주신 우리 정은성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자세 18가지의 검사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저런 체형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몸을 위협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그 일이 내 몸을 상하게 만든다면
그것조차도 우리의 삶의 질은 또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체형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의 직업까지도 한번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또 심각한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또 체형 검사에 대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채팅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신 점 좀 남겨주시면 굉장히 준비하신 우리 마스터님이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스쿼트 진행하겠습니다. 스쿼트를 위해서 자리 정돈해 주시고 미리 허리도 무릎도 발목도 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어제 이제 33 우리 스쿼트 했는데요. 오늘 66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마스터님도 같이 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시다시피 10번씩 6개, 6세트를 하고 마지막 6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힘차게 첫 번째 10개 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하시거나 최근에 합류하신 분들은 20개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20개로 우리가 시작해서 66개까지 개수를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 수준을 고려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20개 정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있는 분들은 뒤에 의자를 두시고 의자를 터치할 정도까지만 앉았다가 일어나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앉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 참조하셔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정은성 마스터님의 자세를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좋습니다. 셋, 넷, 다섯, 오, 우리 조국은 마스터님도 하시네요. 여섯, 일곱, 여덟, 호흡하고, 코 세우고, 아홉, 두 번째 10개 갑니다. 하나, 오, 오늘 참여율이 너무 좋습니다. 둘, 셋, 넷, 울산 남구 좀 다 태능이에요, 거기. 다섯, 자세 너무 좋은데요. 여섯, 일곱, 후 올라올 때 후. 여덟, 뒤꿈치로 쭉 밀어 올린다는 느낌. 아홉, 세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세 너무 좋습니다. 후, 아홉, 네 번째 10개.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잘하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다섯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번째 10개. 하나, 둘, 셋, 코에 힘.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부터 운동입니다. 아홉, 마지막 6개 갑니다. 하나, 둘, 셋, 3개, 4개, 다섯, 마지막 1개. 오케이. 자, 박수.
자,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호흡 숨 고르기 하시고, 호흡 조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호흡 하시고, 야, 진짜 뭐 다들 한 분 한 분 카메라 켜신 분들 자세도 좋고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이제 울산 남구점에 지금 보니까 20분 정도가 모여 계신데, 마치 태능 선수촌을 이렇게 연상할 정도로 굉장히 일사불란한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숨 고르기 하고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마스터님들이 같이 하시니까 자세가 더 좋으신 분들이 같이 하니 힘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화면 공유가 됐는데요. 자,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24년 4월 달에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 전체 일정입니다. 시간하고 장소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한번 또 그려보시는 멋진 청사진을 여러분들께서 그려보시는 멋진 시간을 만들도록 저희 모든 임직원들과 우리 지사장님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총판사님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코드 일정은 앞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플레이 슬리밍고 앱이 22일 정도에 지금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그 주간에 정해질 건데요. 다시 한번 정식 론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초 만에 여러분들의 체형을 측정해드리는 플레이 슬리밍고 앱 많은 기대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만은 내일 수요일이죠.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출첵이 아쉽지만 하루 쉬어갑니다. 우리 또 나라에 있는 귀중한 또 행사인 만큼 여러분들의 또 권리인 만큼 투표권을 잘 행사하시고 우리 4월 1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은 출첵을 하루 쉬어간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1부 정의상 마스터님 진행을 해주셨고요. 2부 바르게 잘 살아보자 진행하는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엄태호입니다. 14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성공하는 자기경영 11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산의 인력은 맹자의 말씀입니다. 몸에는 귀한 부분과 천한 부분,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다.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천한 것을, 귀한 것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각자의 지체마다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산의 메시지를 이어나가 보자면 욕심이 눈을 마비시키면 우리는 무엇이 크고 작은지, 무엇이 귀하고 천한지를 평생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적정한 강도의 욕심은 필요하죠. 욕심이 없다면 세상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욕심이 우리의 눈을 마비시킬 정도로 내 모든 것들을 휘감아 버릴 때 우리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용, 우리가 중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중심을 잡는 것이 마음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는 것이 충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충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자본주의의 생존 전략을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을 가지고 오늘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라는 아주 도발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뼈 때리는 부제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제가 이 두꺼운 책을 그냥 요약하자면 바로 이 내용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보이시는 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로 살아남는 것.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죠?
우리가 돈을 쓰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만은 분수에 맞지 않게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데도 나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소비를 한다면 그런 소비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결국 진짜 부자들은 대부분의 가짜 부자들이 외형적인 부자의 모습을 갖추려고 비싼 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활동, 뭐 무리하게 뭐 이렇게 기부를 하는 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뭐 아너스 클럽에 가입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물론 뭐 제가 골프 이런 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골프를 즐기진 않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골프 같은 경우도 뭐 적절하게 뭐 이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막 어떻게 무리하게 골프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또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꼭 그게 비단 골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자체가 가짜 부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 진짜 부자들은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짜 부자, 페라리를 타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부자로 살아남는 그 사고방식,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이 책의 제목도 공교롭게도 돈의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다루는 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는 것이고 그 심리를 우리가 잘 알 때 우리들 스스로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생존해야 된다.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존, 살아남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지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학교에서도 부모님으로부터도 또 사회적으로도 내가 경험하거나 공부하거나 관심을 갖고 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시간만큼의 공부를 그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을 적용하고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데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돈을 버는 행위는 굉장히 열심인데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열심히 아니에요. 왜? 열심히 돈을 벌면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돈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이 되겠지라고 하는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 돈이 어떻게 돈을 나를 위해서 일하는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요. 그만큼 수입이 크니까 거기에 비해서 그냥 어떻게 모이겠지라는 추상적인 생각만 했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저에게 이 행동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눈을 감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와 똑같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100km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눈을 감고 운전을 한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저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지껏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앞으로의 5년과 10년,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파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엔 가장 큰 수익을 얻는다. 그래서 자본주의 게임에서 첫 번째는 파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건 하우절도 이 책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미국의 경제,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결론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라고 전달한다면 바로 생존이다. 결국 생존이라는 건 우리가 진짜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산을 얼마만큼 보존해 나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운다. 이 얘기를 들으니 한 2, 3주 전에 제가 했던 얘기 생각나시죠? 내가 내 삶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생각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했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라고 했고
돈을 유지하고 불리는 것은 예술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계획대로 반드시 되지 않아요. 그러나 되지 않을 때조차도 나는 그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비관적이어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입이 괜찮고 돈을 잘 벌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미래가 계속 그럴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게임의 규칙은 게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게임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대출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런데 이 대출의 금리가 우리들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 미국 연준에서 결정하는 금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나요? 우리에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경기고 지금은 내 자산도 좋고 투자한 수익률도 굉장히 높단 말이죠. ROI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를 대비한 나의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볼 겁니다. 돈에 대한 것은요,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부딪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빚이 얼마가 있고, 그 빚이 정리가 될 때부터 나는 이제 어떻게 되죠? 자산이 쌓이게 돼요. 물론 자산에는 부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순자산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평가할 때 순자산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진짜 순자산이잖아요. 그럼 나의 순자산이 정확히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해해야 내가 이제부터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과 여러분들의 계획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내가 지금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감정적인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다면 오늘은 내가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지금 현재 나의 자산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지금 현 자산을 내가 어떻게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 이 자산을 유지하고 불릴 수 있을까? 그런 계획들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만큼에 비례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면 8시간만큼은 내가 투자에 대해서 돈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8시간 일한 내 모든 노동과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공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를 가다듬고 내일 하루 쉬어갈 때 여러분들의 지금 불편한 돈에 대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한 번은 마주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을 피해봐야 해결되지 않죠. 끝으로 비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방에 지금 굉장히 더러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쓰레기통.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 다시 한번 다른 쓰레기로 덮거나 아니면 뚜껑만 닫아둔다고 해서 냄새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비워내야만 냄새가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는 이 불편한 문제, 나를 어떻게 보면 가두고 나의 결정을 방해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재정의 문제, 이 재정의 문제는 반드시 한 번쯤은 맞서서 그래서 네 실체가 뭔데?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는 네 존재가 지금 얼마만큼인데? 그걸 한 번쯤은 마주하고 그와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이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 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돈은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극복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 멋진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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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